아니 지금 법무부 장관님 말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요지 정도 통보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정도가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양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 심지어는 진술을 받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사상 비밀 유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장관님, 법원에서 장관님, 판결하기 때문에 재판부를 예를 들어서 문제되는 판사가 있거나 그러면 판단할 수 있어야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를 맡고 계시잖아요. 이야기하는데 아니 제 얘기를 맡고 다른 계시잖아요. 식으로 계속.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건 아니 그렇지 잘못됐다는 않아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겠다는 문제지만 장관님 제가 그 충분히 당시에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요. 아니 제가 설명 안 했는데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예, 어떡해요?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는 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네,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 물씬. 자,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형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대한민국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국민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위임에 어긋난 건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위임에 그렇게 어긋나는 변죽을 게 울리지 아니고요.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그냥 무슨 법무부도 꼼수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법무부도 의원님께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이거 저한테 질문하시는 시간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아니죠. 이건 어차피 장관으로서 해석에 제 대한 질문에 부분이니까 답변을 서로 얘기할 수 주셔야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주 심플한 질문입니다.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네, 답을 하시죠 그냥. 이것이 국민을 대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국무위원의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이 뭐 대통령보다 뭐 법무부 장관이 더 위가 있냐 이런 내용이셨거든요. 저는 그걸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불쾌하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그제도 다뤘고 또 어제도 다뤘었는데요. 오늘도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장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마침 법무장관으로서 취임한 지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짧게 그 100일 소회를 밝혔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시죠. 100일째 소감까지 부탁드립니다. 벌써 100일이 됐는지 시간이 빨리 지났고요. 100일이라는 시간이 일을 제대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소회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정치 논리라든가 진영 논리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남은 좀 과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무부는 상식과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늘 과제가 많이 남아 있고 거기에 좀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짧은 소회였는데요.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에 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오늘 모신 네 분 소개부터 해드려야겠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님, 그리고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곤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영상을 지금 같이 보셨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100일 동안 인사청문회도 화제였었고 또 대정부 질의 때마다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법사위가 열렸다 하면 그게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한동훈 장관의 100일 평가를 해주신다면 먼저 신지호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새로운 장관상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장관들이 보여왔던 어느 정도 그 평균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 평균적인 모습하고 많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신선하고 통쾌하게 볼 수도 있고 또 아닌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뭐 100일 가지고는 조금 지금 뭐라고 판단하기는 그렇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평가 쪽에 더 가깝습니까? 긍정평가 쪽에 가깝습니까? 지금까지는 개인 평가는요? 지금까지는 이제 신선한 자극이다. 그런 좀 긍정적인
측면이 지금까지는 예. 좀 더 큰 것 좀 같습니다.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는 말씀이셨고 정기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취임 100일 검찰 개혁 무력화를 통해서 이른바 검찰 직할 체제를 완성한 100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일선 검사로 이어지는 이른바 검찰 직할 체제를 완성하는데 뭐 1등 공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나 국회 답변 과정에서 보여진 이른바 야당과의 어떤 막말 설전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는 이게 국무위원이자 부처 장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어떤 그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더 나아가서 좀 오만하다라는 이미지까지 예. 받았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마지막 짧게 한마디만 더 언급하면 대통령제 하에서 2인자로 군림한 정치인이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다 전 법무부 장관들이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분 말씀 들었는데 평가가 1대1입니다. 현재 스코어. 이어서 최수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동훈 장관은 취임 100일 양날의 검 위에 올라섰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양날의 검. 그러니까 음과 양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두 분 말씀대로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 많습니다. 그 긍정적인 측면은 새로운 국무위원회 장관상도 보였고 그다음에 본인이 논리적으로 공박하는 모습에서 준비됐던 그런 국민의 자세를 보인 거 분명한데 정치라는 것은 행정의 영역과 좀 달라서 반드시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네. 좀 질주라는 그런 여유로운 태도도 정무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런 것 어떻게 보일지 남아 있고 앞으로 저는 과제가 3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취임 이후에 검찰 중립성 문제를 어떻게 택할 것인지. 예. 두 번째가 지금 김건희 여사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서 어떤 법무부 장관의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네. 마지막으로는 전 정부 관련 수사가 어떤 사건 처리를 가게 되는데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지 이 3가지가 지금 남아있는 걸로 보여지고 하나 그 마지막으로 지적한다면 저는 이 팬덤 문화가 예. 양날의 또 칼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사진 보셨겠지만 네. 저 어마어마한 취임화한 축하화한 예, 꽃다발.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 팬덤 문화는 반드시 이게 또 엮이는적인 것도 좀 필요하게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스탠스가 앞으로 저는 과제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앞에 놓인 꽃다발이 뭐 200개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아주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윤 의원님. 과유불급이다. 지나치게 똑똑함, 지나치게 빈틈없음을 보여주려 하다가 오히려 지금 부족함이 더 많이 보여지는 네. 그리고 반감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꼴인 것 같아요. 뭐 법무장관 누구보다 잘 아시다시피 정치인이 아니에요. 예.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책을 대리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행정 파트의 하나의 일원이고 네. 또 정책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되지 정치인인 것처럼 말로써 뭔가 본인의 존재를 보여주려고 하는 예. 그런 데서 오히려 저는 과유불급이다.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 장관이 말로 야당 의원들, 정치인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모습에 박수를 받는 걸로 착각을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정책의 성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그 얘기하고 네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로 한동훈 법무장관의 태도에 관한 그런 평가들을 주로 주셨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자신의 태도에 대한 얘기도 짧게 했는데요. 그것도 듣고 오시죠. 최근에 그 야당 의원들과 좀 감정적인 설전을 벌이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국민들께서 생생히 다 보셨고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공감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의견도 잘 듣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요. 민주당 법사위원 측 분위기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탄핵 얘기까지 언급이 됐거든요. 이어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던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시행령 정부나 형식적인 법치주의라는 그 가짜의 옷을 입고서 그 안에서
진짜 정치적인 욕망을 숨겨놓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것은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 얘기는 민주당이 한 것이고 민주당이 절차에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헌법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다만 중요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인데요.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제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를 뛰어넘어서 탄핵까지 나오고 있어요. 신지호 의원님, 네. 이게 탄핵까지 갈 사안인가?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아요. 신 의원님 보실 때 아니, 어떻습니까? 의견이 분분한 게 아니고 이건 난센스죠, 완전히. 예, 난센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 지적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전제가 돼야 될 것은 의원들이 본인들이 존중받으려면, 아니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존중받고 싶으면 타인을 먼저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네. 그런데 최강욱 의원처럼 뭐 무슨 반말하고 뭐 대기 어떠고 저는 이제까지 저런 식으로 국무위원한테 언사 질문하는 국회의원은 처음 봐요. 네. 그 점은 분명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은 가능하죠. 네. 모든 민주당 의원이 최강욱 의원처럼 질문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탄핵을 얘기한다? 이게 무슨 좀 장꼬대 같은 소린가 그런데 이 탄핵은요. 김용민 의원이 그래도 법률가 출신인데 헌법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탄핵의 사유는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좀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 탄핵하겠다니까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예. 이어서 바로 들어보죠. 정기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에 대해서요. 민주당 일각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은 같고요. 탄핵보다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임 건의안이 더 오히려 무게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해임 건의가 더 맞다. 상대적으로 해임 건의안이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할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이든 탄핵이든 과연 국민적 여론이 숙성되어 있느냐에 대한 것이 대단히 관건이 될 것이다. 이게 야당의 어떤 주장만으로 해임 탄핵이 만약에 강행됐을 경우에 또한 역풍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민적 여론이 어느 정도 숙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어떤 그 판단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과 해임이 거론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법무부 장관은 법 집행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법의 수호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여진 이른바 시행령을 통해서 어떤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라든지 뭐 이런 한동훈 장관이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법 기술자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또 헌법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또 한편은 시행령에 있는 시행령을 통해서 등이라고 하는 한 자로 어쨌든 그동안의 검찰 개혁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법 해석이라든지 또 국회 법사위장에서 보여지는 모습 지금까지 역대 장관 중에서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라는 식의 답변 태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치적 해임을 재촉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동훈 장관이 좀 되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공세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까지 도입을 하겠다. 이게 당론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도 들어보겠습니다. 건진 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라든가 이권 개입을 한다는 의혹이 있어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조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건진 법사 조사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그 민간인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말라 좀 그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찌라시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것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통령실에서 각 대기업들한테 건진 법사를 주의하라고 당부 메시지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그 메시지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전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각 기업에다가 무슨 뭐 누가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보낼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 누구한테 보내겠습니까? 찌라시라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 부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한테 건진법사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건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예. 한 1년간 전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방금 보신 화면은 이제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건진법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정치 공방전을 들으셨는데요. 이 부분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하는 그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 이게 지금 국정조사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것보다 더 나간 공세란 말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조사하고 특검 이런 것들은 기존의 경찰 수사, 그러니까 검경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그것이 이제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은 중립성에 대한 그런 논란 혹은 독립성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을 때 따라붙는 정치적인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구호 같은 건데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법률적 판단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그러면 뛰어넘어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 뭐 이거는 절차를 무시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다분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이 어떤 사적 프레임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의 공세고 지금 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집중되고 있는 이런 사법 의혹에 대해서 집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뭐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법사위에서 이렇게 밀어붙인다든가 뭐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강행으로 치달을 경우에 저는 역풍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상괴의 그 도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선에 부합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거의 오만으로 비춰진다면 저는 민주당이 득될 게 없다고 보고 민주당이 8월 28일 날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해도 이런 이슈에 묻혀버리면은 정말 민주당도 컨벤션 효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 정치적인 그런 구호 혹은 당략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경호 의원님. 여론을 향한 정치적인 그렇죠 공세 뭐 이런 거죠. 더군다나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방금 최수영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국정조사나 특검에 가기 전에 다른 수사기관에 뭐 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건너뛰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은 정치적인 공세죠. 그 얘기는 뭐냐? 다른 사안과 이걸 영어로 얘기해서 딜을 할 수 있는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건 뭐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보다는 여론을 향해서 근데 왜 갑자기 국정조사를 얘기하지? 왜 갑자기 특검을 얘기하지? 그러면서 뭔가 뜯어보게 만들고 다시 한번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일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공세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윤 의원님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 관련한 것도 공세를 아주 거세게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대통령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정보지, 찌라시 뭐 여기에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얘기들이 한참 주목을 끌었던 적이 있었죠. 아까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이 했던 얘기, 대통령실에서 대기업들에게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권 개입을 하고 다니니 조심하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것도 흔히 말하는 정보지에 등장을 했던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먹혔던 이유는 대선 국면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언저리에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당시 세계일보 보도로 매체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고 또 당시에 국민의힘의 네트워크 본부였나요? 뭐 그런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뭐 윤석열 당시 후보의 등을 그냥 아주 가까운 사이인 양 두드리는 모습까지 나오고 이랬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건진법사의 존재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건데 문제는 그 다음에 더군다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과연 건진법사의 이런 호가호의 위세를 부리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구체적으로 나왔느냐? 그게 없는 한은 사실 이거 역시도 잘못하면 공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왜 꺼내느냐? 결국은 건진법사와 윤 대통령 아니면 건진법사와 윤 대통령의 배우자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야당은 계속 공격을 하기 위한 거로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건진법사라는 분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하고요. 진짜
잘못한 게 있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되죠. 근데 야당 의원들이 왜 대통령실에서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하느냐. 이것도 좀 엉뚱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민간인인 건진법사를 무슨 권한과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있죠?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민간인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지금 대통령실 근무자들에 대해서 뭐 보안 유출이라든가 이 감찰을 하는 거는요. 공직기강 비서관이니까 공직자들에 대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근데 건진법사가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실에서 건진법사 문제를 뭐 하냐면 엉뚱한 데 갖고 화풀이 하는 거고요. 야당이 정말 그런 얘기하고 싶으면요. 특별감찰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임명하지 않고 수십억의 혈세를 낭비했던 특별감찰관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실을 보내서 누군가 그 한 명이 되면요. 특별감찰관은 영부인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건진법사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운영위에서요. 이것뿐만 아니라 좀 눈길 끄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국회 데뷔 전이었는데 어떤 모습 보였는지 보고 오시죠. 이와 같은 사실을 김은혜 당시 대변인께서 이동관 수석에게 알리면서 홍보수석실 내 권력 암투가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기억 안 나세요? 전혀 모릅니다. 당시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당시에 사실인가요? 보도 내용을 보셨잖아요. 근데 보도 내용이 사실입니까? 저는 아니 이 보도됐던 사안에 대해서 내용에 알고 대해서 있지 못합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당한 사실이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제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이 드리지 언론 못합니다. 보도에 대해서 기억하냐고 여쭤봤죠. 제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이 언론 보도도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냐고 여쭤봤냐고. 제가 기억하냐고 여쭤봤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거기서 끝내십시오. 대답을. 근데 제가 뭐 사실이 아닌 사실관계를 경우에 따졌습니까? 이 같은 기사 보도를 인용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까요? 아니 아직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뭔 답변을 해요.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번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죠? 그 재산 축소 신고 때문에 선관위에서 고발됐잖아요, 그죠? 저는 그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네?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후보 당사자 지금 투표날 6월 1일 투표날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모든 경기도 전 투표소지에 다 붙었는데 그걸 모르신다고요? 선관위로부터 제가 고발을 당했나요? 공고를 한 것과 선관위가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고 선관위의 고발했습니다. 고발이 당사자 문제에 있는지는 대해서 제가 잘 이렇게 모릅니다. 만일 경우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 관리 안 되고 인지 안 되고 이런 분이라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대통령 업무나 국정 업무를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을지 저는 너무 지금 놀랍습니다. 전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것이 진짜 사실이 이 아닌 것으로 장면을 알고 전 국민이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세요. 제가 들어가세요. 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들어가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는 아니, 상호 후보 간의 들어가세요. 고소 고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후보 간의 고소 고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대통령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말씀하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의원님들 가만히 계시고요.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조만간 이 홍보수석께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보셨죠? 그런 언론 기사 보셨죠? 누가요? 모르세요? 모르고 임명하셨습니까? 그럼 모르겠는데요. 네. 김은혜 후보자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 시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고 선관위가 이게 사실임을 확인했고 이걸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과정에서 고발의 주체가 선관위인 것처럼 제가 발언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분당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발 부분 주체가- 정정합니다. 고발 주체가 그럼 선관위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자,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의 국회 데뷔 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균환 교수님. 김은혜 수석이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대변인을 했잖아요. 네. 어쨌든 좀 부드러운 이미지, 또 논리적인 어떤 그 대변 이런 것들로 네. 나름대로 또 그 지지층 내에서는 상당히 그 인정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인연이 돼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고 네.
드디어 이제는 홍보수석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은혜 의원이 바뀐 건가요?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김은혜 의원 좀 약간 본인이 지금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예. 어찌 보면 또 청와대 대통령실을 홍보수석 대통령실이죠. 실을 대표해서 홍보수석 자격으로 답변하는 모습인데 저기서 뭔가 좀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된다라고 예. 하는 좀 강성 이미지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닌가. 너무 당당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피의자 신분이고요.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 과정에서 16억 원을 이른바 축소 신고한 혐의로 예. 이미 분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홍보수석 되기 전에는 경찰 쪽 얘기긴 합니다만 소환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홍보수석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소환이 될지 조사가 또 흐지부지 될지 그건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비록 팩트 관계를 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선관위가 고발한 건 아니니까요. 예.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정보 공개 차원에서 네. 그것을 부착했던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런 것을 본인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재산 축소 신고에서 피의자 신분인 것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뭔가 좀 본인의 어떤 부족함으로 예.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싸우자고 달라드는 것 외에는 네. 좀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왜 청와대만 가면 대통령실만 네. 가면 사람들이 저렇게 강성으로 변하고 내가 여기서 뚫리면 뭐 대통령이 지금 영향을 받는다? 예. 이런 어떤 착각을 하는 건 아닌지 기본적으로 좀 의회에 대한 존중, 배려 이런 것부터 수석들이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제 지적입니다. 예, 신 의원님. 아니 근데 제가 뭐 반박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예. 게 아니고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저게 법정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 이제 고소고발돼 갖고 피의자 신분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저기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당 법사위원인 최강욱 의원은 지금 2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요. 하나의 재판 조국 아들 인턴 허위 증명서 작성해 준 거 관련해서는 예. 고등법원에서까지 의원직 상실령을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 본인이 상고해 놓고 그 송달도 안 받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인데 어제 그 법무부 장관에 대놓고 뭐 대기 어때요? 이따위 태도가 어때요? 이런 거는 도대체 그 피고인이 그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기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답변하고 그 사람이 지금 법적으로 어떤 신분이냐 이거를 혼동해서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운영위에서 여러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말 바꾸기가 논란이 됐네요. 어떤 말 때문에 그랬는지 보시죠. 8일 날 호우주의보 내리고 나서 관사에 계셨다고 약주하셨죠. 그날 맥주 네, 맥주 그러니까 술 드셨죠. 조금 마셨습니다. 그렇죠. 식사하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날 8월 8일 날 12시에 호우 경보 내렸고 15시에 호우주의보 내렸고 17시에 호우주의보 내렸습니다. 비 올 거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약주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재난이 비관을 예상하면 했죠. 어떻게 옵니까? 예? 재난 예상하면 다 막죠 그거. 실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그럼 계신 분들 중에 이거를 결과만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원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출입 기자하고 오랫동안 전에 한 건데 그것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자, 술 약주 하신 거 좋아요. 약주 하신 걸 뭐라 하는 약주가 거 아니고 식사했습니다. 식사하시고 맥주 먹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꾸 그렇게 나쁘게만 말씀을 나쁘게 하시니까. 확실히 그날 술 별로 안 드셨습니까? 8일 날 예? 8시 50분까지 계셨다며요. 8시 반. 50분이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신문에 8시 반으로 나왔잖아요. 정말 정확한 시간은 지금 신문에 본인 얘기를 하려니까 왜 저는 8시 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탄주요? 폭탄주 돌렸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데려오십시오 저한테. 자, 어제 이 상황이요. 이제 김대기 실장이 폭우 피해가 심했던 날 술을 마셨는데도 안 마셨다고 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안 마셨다, 식사만 했다라고 했다가 맥주를 조금 마셨다라고 했던 이런 대화들이 오가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아주 한두 잔이라도 그냥 처음부터 한두 잔 했다라고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요즘에 재난 상황이 있으면 재난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했느냐보다는 그 시간에 뭘 했느냐에 대한 논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렇게 따지면 과거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탈북민 그러니까 그 북송어민 사건이 있었을 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대통령 주무신다고 못 깨운다고 보고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런 질의에 사실 저도 뭐 홍보 그 라인에서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기자단과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 예. 간단하게 건배 한두 잔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대방이 이제 뭐 이렇게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 그러나요? 이제 분위기를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배 한두 잔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했다면 될 일이었는데 뭐 일체 안 마신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민주당이 재난 대응이 비서실장으로서 적절했느냐 거기에 따졌어야 할 부분인데 거의 기자단과의 만남에서 맥주를 한두 잔 마셨냐 안 마셨냐 이 본질에 집중하는 거는 사실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김대기 실장 입장에서는 뭔가 좀 그 술을 안 했다고 얘기함으로써 좀 더 진실함을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있었으면은 충분히 그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다 새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봤는데 저는 어쨌든 김대기 실장이 뭔가 이번 운영위를 통해서 자신감을 드러낸 건 좋으나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할 건 시인하고 자기가 인정할 건 인정하는 모습도 앞으로 운영에 계속 출석해야 될 텐데 그런 점을 한번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실 관련해서 운영이 관련한 이야기를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대통령실 관련해서 또 오늘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과 관련한 게 또 이슈가 됐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대통령의 대외비인 대구 현장 일정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에서 유출이 돼서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급히 입장까지도 냈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모습인데 지금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팬클럽에 올라온 글입니다. 공지합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시장에서 며칠 몇 시에 방문합니다. 이게 윤경호 의원님, 보통 대통령실 출입을 하면 당연히 사전에 저런 내용을 공지받긴 합니다만 경호상 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다 엠바고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러의 위협 같은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저런 식의 사전 유출이 되면 대통령의 일정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경호처 같은 데서 목소리가 크다면 당연히 저건 취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올라갈 거고 또 그에 따른 책임도 누구에겐가는 아마 물을 거예요. 만약에 언론, 흔히 말하는 공식적인 매체에서 저런 사전 보도가 됐다면 청와대 출입 기자가 아마 징계 대상이 될 거고요. 이유는 아까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대통령의 안위에 관련해서 이게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 대통령이 저렇게 지방이나 아니면 특정한 곳에 갈 때는 미리 경호실에서 2중, 3중 사전 답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대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동선 같은 경우도 미리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이런 게 이제 되풀이 된다면 더 큰 문제인데 문제는 대통령의 사진이 아까 김건희 윤 대통령 배우자의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카페 뭐 거기를 통해서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아니지만 또 저런 정보가 그것도 대외비가 흘러나갔다는 점, 그 점이 저는 심각합니다. 신 의원님,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여당에서도 뭔가 따끔한 지적을 대통령실 쪽에서 충분히 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때도 그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게 배포된 사진 그 매수보다도 그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올라간 사진 매수가 더 많아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그냥 몇 장, 뭐 2장, 3장 더 많다 그 차이가 아니고 아예 그냥 그 이 정보가 유출된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 있었어요. 2017년 10월에 그 광주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그 1차전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시구를 하러 갔는데 그 한 2시간 전부터인가 이게 인터넷상에 돌아가지고 알려져가지고 그때도 큰 문제가 됐고요. 그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죠. 어떻게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지금 거꾸로 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실 내부 감찰한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샜는지 정확하게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확실하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게 또 하필이면은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 나왔단 말이죠. 앞서 지금 신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전에도 계속 팬카페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정 교수님,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걸로 조금 전에 내용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 계속해서 지금 어쨌든 팬카페에서 나오고 있고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쪽 왜 김건희 여사 쪽에서 제대로 나왔을 가능성. 진상 파악도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느냔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앞서 여러 패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경호 시스템상의 문제, 또 이게 진상 파악을 해서 경호 책임자 등 합당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다면, 두 번째는요. 이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 왜?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서 이것이 유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또 그런 일들이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했었잖아요. 자,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얼마만큼의 강도와 시간을 들여서 조사를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쪽이 아니라 이게 이제 당원들에게 미리 좀 알려져 있었던 행사였고 그래서 당원 쪽에서 뭔가 이게 오픈이 됐던 것 같다라고 지금 뭐 대통령실의 나왔거든요. 입장은 입장대로 또 존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처음부터 닫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지금 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로 이게 옮아가기 이어진다.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약에 왜 그러면 민주당이라든가 시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대통령조차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 아니야?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마당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개인적인 스타일이 특이하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약간 위험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자, 경호 시스템상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도 폭넓게 진상을 좀 파악해서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책, 정말 허물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고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미리 전제를 깔고 한 얘기긴 합니다만 앞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제2부속실 기능의 복원이든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이든 이런 것들로 나타나야지 이것을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정리해버리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요.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모신 오늘 패널분들께서 일제히 반드시 진상조사와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이어서 저희가 앞서 첫 손님으로 모셨던 전주회 의원과 얘기를 나눴었던 국민의힘 당 내용 문제를 짧게 짚고 좀 넘어가 보죠. 이준석 전 대표 연일 지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연일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모습, 저희 판도라에 나와서 했던 말, 그리고 오늘 당내 주요 인사들이 했던 발언 듣고 오시죠. 녹슨 수도꼭지를 판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 아니냐. 지금 제 얼굴에 침 뱉게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있잖아.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아니, 그때 녹슨 수도꼭지인지 모르셨어요? 아니죠. 저는 제가 하자보수할 수 있다 확신이 있었죠. 지금 상황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제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었다면은 애초에 녹슨 수도꼭지가 납품되는 것부터 막았겠죠. 대통령께서 그럼 출마하셨을 때 언론에다가 하셨던 본인의 통치 스타일이라는 걸 얘기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과감하게 본인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전문가를 기용해 가지고 위임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속았다까지 몰라도 제 예측이 틀렸다. 까지는 당연히 인정해야죠. 이준석 대표랑 언제 만나셨고 좀 어떤 얘기 나누시는지. 제가 처음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해서 그 입장은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최소한만 확인해 드렸고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비대위 만들고 그 결과는 당대표 해임이라는 그런 법적인 결과를 한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표현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재형 혁신위원장, 최재형 의원의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신 의원님, 지금 최재형 의원도 그렇고 지금 정미경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네. 있어요. 이 정도면 이준석 대표가 멈출 법도 한데 왜냐하면 최재형 의원도 그렇고 정미경 전 의원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깝다고 여겨졌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있으니까요. 뭐 무슨 얘기든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1980년 서울의 봄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무찌르고 권력을 찬탈한 그 신군부의 절대자로 이렇게 예. 표현한 거 보고는 시대착오가 거의 중증 수준이구나.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38살이잖아요. 네. 근데 1980년과 지금은 42년이에요. 장구한 세월이 본인 나이보다 더 많은 장구한 세월이 흘렸고요.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정말 엄청 바뀌었습니다. 예. 예, 그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이제 민주헌법을 쟁취했고요. 평화적 평화적 정권 교체가 4번이나 된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은 있지만 민주주의 모범 선진국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이런 나라를 지금 80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사감이 있다 해서 예. 80년에 전두환 신군부와 비교하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는 비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거의 뭐 주사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대한민국의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다 하는 거의 주사파 수준의 그 역사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원서 공개가 이례적이다는데 저 말도 굉장히 잘못된 얘기가요. 보통 탄원서는요 본인 거를 본인이 써서 내기도 하고요. 예. 또 주로 하는 거는요 자기가 아는 지인이 좀 억울하게 좀 법적 예. 처리가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의미에서 연명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요 누구가 뭐 했고 어떤 내용이다 보도 자료까지 만들어갖고 다 뿌려요. 예. 직접 본인이 알리는 경우도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아마도 이제 자필로 써서 그 재판장과 자기만 둘만 은밀히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게 예. 공개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기당 교수님. 어제 국민의힘 원로들이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비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로들을 향해서 오늘 또 직격하는 SNS를 올렸어요. 멈추지 않는 기세거든요.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정치 생명을 건 지금 싸움이잖아요. 예. 그리고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그 한 분기점이 될 부분은 다음 주 정도로 예상되는 소위 이른바 가처분 신청 결론 나오는 거. 결론이 예.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한번 꺾이느냐 예. 아니면 이것이 더 올라갈 또 것이냐. 다른 뭐 하나의 예. 폭발이 될 것이냐 이것의 분수령은 되겠죠. 그러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렇게 쫓겨나는 마당에 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예. 그런 의미에서 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취하고 있는 어떤 행태, 발언 이것이 과연 저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있었어? 예.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나왔던 얘기 하나는 주목해야 된다. 이를테면 경찰 윤핵관 중에 한 사람이 네. 경찰의 고위직 인사를 만나서 회유하려고 했다. 예. 자, 전당대회 출마 안 하면 특사로 내보내줄 수 있다라는 그 회유하려고 했다는 사실. 이 문제는요. 이준석 대표의 발언 여부와 내용과 상관없이 별도의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 교수님은 그거는 상당한 실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 대꾸를 못 하고 있어요. 이준석 발언에 대해서. 하지만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전주혜 의원 모셨을 때 실명이 없지 않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저는 다음 단계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걸 까지 말한 법도 없다고 봐요. 자, 이것은 그 여부를 떠나서 경찰 예.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완전히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정권은 얼마든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경찰 수사도 좌지우지할 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하. 사건이잖아요. 그런 예. 의미에서 심각성을 별도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 교수님께서는 실명 거론 안 한 거 이거를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얼마든지 또 이렇게 개연성이 있는 보고 것이죠. 계시는 거군요. 경찰 수사 관련해서 이 내용도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요. 어제 저희가 뉴스와이드 방송을 한참 하는 그 도중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예상보다는 조사 시간이 짧았습니다. 오후 2시에 출석을 해서 오후 6시, 7시쯤 나왔으니까요. 5시간 만에 이제 나왔거든요. 최소영 의원님, 보통 첫 출석 그리고 물어봐야 할, 확인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밤 늦게까지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제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을지 아니면 경찰이 듣고 보니 이것도 혐의 없다 이래서 그냥 빨리 끝난 건지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세요? 저는 이거 복잡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 사건의 뭐 관계자가 뭐 수십 명이고 뭐 경로가 어렵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이 사건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썼느냐에 대한 문제와 함께 그 당시 식사를 같이 했던 분들이 경선 기관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부인이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잠재적인 말하자면 그 남편이 그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의원이고 또 대의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만일 식사비가 7만 8천 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런 식의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자체는 어떤 후보가 그러니까 유권자 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이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이 바로 이제 SNS에다 올렸어요. 뭐 머리를 그러니까 약간 머리를 숙였죠. 이건 예. 죄송한 일이지만 네. 하면서 이제 7만 8천 원 비용을 강조한 거는 네. 이렇게 작은 금액을 가지고 나를 공격할 수가 있냐는 건데 아하. 문제의 본질은 이게 금액이 아닌 겁니다. 예. 당시가 이제 후보 대선 후보 경선이 이루어지던 시기여서 예. 후보 부인이 왜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 후보자 부인을 셋을 만나서 아하. 식사비를 했냐. 근데 본인은 내가 안 냈다는 게 괜찮다는 건데 그럼 본인은 자기의 선거 캠프에는 후원금 카드로 결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이 사안 자체가 개인적 사안이 아니라고 이미 본인도 얘기했던 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세 명에 대한 식사비를 배 씨가 대납했느냐인데 배 씨가 누굽니까? 이재명 의원의 측근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선거법 공방으로도 갈 수 있어서 예. 이재명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서 아하. 어제 조사가 길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 부분만 경찰이 확인해서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뭐 8월 내에 네.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윤경호 의원님, 앞서 이제 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리한 상황인 것 같다. 이재명 의원과 또 김혜경 씨 측에서 같은 의견이세요? 아니면 그렇게 불리하지만 않은 상황이라고 아니 보십니까? 제가 이걸 예단하기는 어렵죠. 경찰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릴 기소를 하겠다고 나설지, 예. 그러니까 검찰에 그렇게 넘길지 아니면 증거를 뭐 찾아내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지시나 사전에 이걸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지. 그러나 8월 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8월 28일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전에 그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 그건 지금 높지 않죠. 예. 지금 사실 전당대회 한참 진행 중이고 지금 이재명 의원이 거의 뭐 확정적인 상황이나 예.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소환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해버렸잖아요. 예. 이미. 그러니까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경찰한테 오히려 부담을 준 셈이 돼버린 그러니까 꼴이 오히려 민주당의 전대에 개입하려고 한다. 그렇죠. 이런 프레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공격을 지금 받기 십상이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저런 뭐 유력한 인사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는 소환도 사실은 비공개로 한 전례가 많았고 또 조사 자체도 사실 그렇게 했는데 예. 이번의 경우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당대회 전에 했다는 점에서 예. 오히려 저는 뭐 이게 한 방이 별로 없이 마무리 유야무야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번 7만 8천 원 건은 우리 최소영 의원께서 잘 정리하셨습니다만 법인카드 자체 이제 다른 데 썼던 법인카드 자체 문제까지도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예. 이거는 좀 달리 접근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신 의원님. 예. 지금 이재명 의원은 어제 경찰 조사가 끝난 직후에 글을 올렸어요. 네. 아내가 배모 씨가 사비를 쓴 걸로 알았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7만 8천 원도 그렇고요. 어제 두 번째 올린 글,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조사받고 나와서 예. 한 거는 또 16건에 180만 원이다. 네. 또 180만 원 사건으로 또 만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경기도가 자체 감찰한 게 있어요. 자체 감찰에서 배 씨를 경기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게 있거든요. 근데 예. 경기도 법카 부정 사용액이 건수가 7, 80건이고요. 액수가 7, 800만 원이라고 지금 다 예.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예. 그러면 7만 8천 원이다. 또는 뭐 16건에 180만 원이라고 경찰은 주장하는데 경찰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아니다. 예. 그 잘못이다. 그거보다 훨씬 적다. 이런 건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때 그 감찰할 때요.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임명한 그 민변 출신 감찰관이 그 감찰한 예. 결과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음식점 뭐 이런데 지금 압수수색한 데가 예, 지금 예. 200곳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런 식으로 축소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예. 봅니다. 어제 이재명 의원이 올린 글은 축소, 사실관계를 매우 축소한 주장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